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달 초 하루 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5분인데 아까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330명이 나오면서 이제 닷새 연속 3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주말에 보면 이 확진자 검사 자체가 코로나19 검사 건수 자체가 감소를 해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하면 300명이 넘었다는 것 자체가 좀 심각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과 같은 주말에는 이 검사 건수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300명 이상 나온 것들을 검사량과 비교를 해보면 양성률이 조금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것은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물론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지나면서 확진자 수를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그 전파고리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현재 이 추세를 봤을 때 선제적인 2단계 격상이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제 그 생활방역위원회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네. 이제 정부에서 이 여러 전문가들과 또 이 사회의 그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나 여러 가지 생활방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에서도 지금 현재 1.5단계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전파를 끊어내기 어렵다라고 전문가들이 많은 그 의견을 제시를 했고 이 과정에서 다음 주 초에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마 오늘 중대본, 중수본 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고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전남, 순천 그리고 경남, 하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심각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2단계 격상을 하고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수도권 2단계 발령 기준과 비교를 했을 때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국적인 그 거리두기 단계 기준과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단계 기준은 조금씩 그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확진자 수가 나오는 매일 평균 환자 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네. 결국은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리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흥시설, 5종, 클럽 뭐 이런 것들이 다 영업 정지가 돼야 되는, 운영 정지가 돼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네. 그다음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뭐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이런 데 100명 이상 모이는 것들이 제한이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시설, 공간을 이용하는 기준들이 강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들이 좀 더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또 연말이고 해서 연말 모임도 많고 할 텐데 이런 부분이 더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방역 당국은 지금이 중대 기로다. 1, 2차 때보다 더 대규모로 확산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일일 감염 생산 지수를 보면 지금 1.5를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2주 안에 이거를 끊어내지 못하면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네, 뭐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라는 것은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장기화 과정에서 얼마나 유행을 최소화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그 10월 이후에 거리두기 단계를 내리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내리는 과정과 또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이 여러 가지 일상에서 이 사회적 이동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이제 질병관리청의 자료에 의하면 과거 동일한 기간 대비해서 사회적 이동량이 93%까지 회복이 된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전과 코로나19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수준까지 사회적 이동량이 늘어나고 사람 간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지금의 이 지역사회 전파가 계속 증폭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재생산 지수가 1.5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1.5명 이상에게 감염을 전파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1 미만이거나 1 정도를 유지했을 때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 재생산 지수가 1.5 이상, 2, 3까지 올라가면 대구경북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좀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인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해외 여행이나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제주도로 여행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달에만 좀 봤을 때 그 제주 지역 확진자가 굉장히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어서 제주를 오가는 사람이 하루에 4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라면 더욱더 좀 특별 단속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같은 그 이동량을 가지고는 아마 이 제주도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또 제주도 자체의 지역사회에서의 전파를 네. 끊어내기 어려울 겁니다. 결국 이렇게 그 많은 방문객들이 있다 보면 이 중에 무증상자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요. 또 그런 무증상 감염자들로 인한 전파가 제주 지역사회에 이어질 가능성이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런 이동량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제주도의 경우에는 이 의료 체계, 그러니까 이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의료 체계, 그러니까 중환자실 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중환자가 발생했을 때 제주도 내의 병상을 넘어서는 그런 환자가 발생을 하면 환자를 이송하는 체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내에서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런 최소화를 위해서는 결국은 방문객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방문객 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 제주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세밀한 방역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이제 대학가도 보면 코로나 비상 상황에 걸린 그런 모습입니다. 서울대, 연고대 이런 많은 대학에서 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곳이 있어서 학생들의 좀 적절한 행동 요령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해라 그 요령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이런 20대로 아마 이제 추정이 되는 이런 학생들에서의 전파가 증폭되는 이유는 결국 이 20대들의 이동량 그리고 사회적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이동량과 사람과의 접촉을 끊어내야 되는데 네. 결국 집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네. 수업을 제외한 여러 어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또 학교 내에서 밀폐된 공간 속에서 장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활동 자체를 지금으로서는 중단을 해야지 이 고리가 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원과 충청 이 지역도 지금 코로나 비상사태가 걸렸는데 지금 이 지역에서 N차 감염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무엇보다 좀 걱정인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병상의 문제가 아닐까 확진자가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음압 병상의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음압 병상 어떤 상황인가요? 수도권과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으로 이 병상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또 다른 지자체들 간에도 이 병상이 부족해지면 서로 보완하는 체계를 갖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병상 수를 갑자기 늘릴 수는 없고 특히 중환자를 위한 병상은 굉장히 고도화된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중환자를 받기 위한 병상 한 200병상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병상을 채우는 것은 중증 환자가 얼마나 늘어나느냐인데 전체 확진 환자가 늘어나다 보면 이 중에 1, 2%는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연령층이나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고 그분들이 대부분 감염이 되고 5일에서 7일 이내에 중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 전체 유행 그리고 전체에서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얼마나 늘어나는 걸 줄이느냐에 결국 병상수 활용 방안이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유럽이나 미국에서 하루에 뭐 수만 명, 수천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면 네. 결국 중환자를 수용하지 못해서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되고 결국 그러면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증 환자 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사망하는 사례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아주 적극적이고 강력한 방역 대응이 시행이 돼야지만 이 병상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게 사실 제일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고위험군이 가장 많이 좀 밀집한 곳이 병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이런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전남대병원, 원광대병원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큰 종합병원이잖아요. 그래서 기존 입원 환자들도 있을 거고 또 외래 진료를 오는 환자들도 많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지 한번 짚어주시죠. 사실 코로나19가 시작이 된 뒤에 이런 대형 병원들에서는 그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뭐 종양 환자라든지 뭐 장기를 이식한 환자, 여러 가지 만성병을 가진 분들을 진료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래와 입원해서 확진자가 유입이 되거나 아니면 네. 직원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히 의료진이나 이 병원 직원들의 그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계속해서 권고를 하고 관리를 해왔고 또 환자들이 입원할 때도 코로나19에 감염된 분들이 입원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통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지역사회 감염이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 중에는 입원을 하거나 외래를 이용해야 되는 환자도 있고 네. 또 실제로 외부 활동 과정에서 감염이 된 직원들도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확진이 된 직원들이 발견이 되고 또 환자가 발견이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다른 환자나 직원들이 노출이 된 상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불필요한 그 병원 방문을 최대한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회객들이 많이 아직도 계신데 병원 면회를 당분간은 중단해 주셔야 되겠고 다른 병원 방문의 경우에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전화나 또는 온라인을 통한 그 업무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원들은 모두 환자나 또는 의료진 모든 직원에 대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예방 조치를 관리 체계를 강화를 해야 되고 또 실제로 그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더라도 병원 내에서 감염이 최소화되게 마스크 착용, 손위생, 뭐 개인보호구 착용들을 아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병원 관계자나 입원 가족들, 보호자들은 이 부분 좀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부산 지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항에 들어온 외국 선박에서 이제 확진자가 속출을 했는데 닷새 동안 77명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세 차례 검사를 한 후에 음성이 나오면 이제 하선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외국 선박에서 내국인과 접촉한 확진자는 없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3번 검사 후에 음성이 나오면 하선을 하는 부분이지만 이게 좀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그 사실 그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만한 게 그 없습니다. 결국 이 확진 검사, PCR이라는 검사도 결국 잠복기 상태에서는 바이러스를 확인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3번의 검사가 아주 충분한 간격을 두고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잠복기 기간 동안에 그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완전히 가려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배가 들어오고 자체 내 잠복기 최소한 2주 이상 잠복기 동안에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확진 검사를 진행을 해서 음성이면 하선하는 이 방법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내원에서 입국을 해서 하선을 한 그런 직원들이 그 선원들이 마스크 착용이나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지를 잘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또 그분들과 직접 접촉을 해야 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손위생을 아주 잘 관리를 해서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는 것이 이 우리나라로 다시 유입되는 그런
환자를 줄이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중등 교사 임용 시험이 예정대로 치러졌는데 여기 서울 노량진학원에서 6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해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고 있는데 또 우려되는 부분이 다음 주에 수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능을 오히려 연기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수능이라는 그 아주 그 중요한 그 국가적인 그 시험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수험생과 또 수험생의 보호자분들 또 학원들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지난 10월에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때도 수능에 대한 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거리두기 단계의 완화를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또 거리두기 단계를 구분하고 세분화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이렇게 이 활동량이나 이동량을 높이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지적을 전문가들이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전보다도 더 이 지역사회 감염의 상황이 엄중해진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수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연기할 경우 그러면 이 지역사회 감염 전파를 충분히 조절한 상황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겠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또 방역 당국도 지금의 감염이 쉽게 끊어내기 어렵다. 또 지금의 그 유행 상황을 억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결국은 12월에 더 많은 환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능을 연기를 하면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태에서 피하지 못하고 수능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능을 더 연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거나 아니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네. 문제는 결국 이 수능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그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느냐이고 또 수능 이후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입시가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학에 적게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뭐 논술고사를 보거나 여러 가지 입시와 관련된 그 모임을 갖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감염 전파가 안 되게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백신은 언제쯤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화이자가 FDA에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는데 만약에 12월 중순에 이게 승인이 나면 올해 안에 접종이 가능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렇다면 국내에는 언제쯤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 보시는지요? 네, 뭐 지금 파이자가 제일 먼저 그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을 한 상태에서 아마도 12월부터 사용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모더나나 다른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회사들이 백신을 속속 그 3상 연구를 마무리를 짓고 있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백신들이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백신들을 양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맞을 수 있도록 생산하는 체계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그 백신들과 계약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양산 체계가 구축이 돼서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나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하반기에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 인구의 60% 이상을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우리나라에 내년 하반기쯤에 유통될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빠르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유통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실제 현장에서 보급이 돼서 접종을 하려면 전체 인구의 60% 이상을 접종을 해야지 네. 큰 유행을 막을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또 두세 달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 말까지 끝까지 가야지만 접종이 완료가 되고 유행 상황을 막아내는데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네. 그것도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의 얘기입니다. 네, 내년 하반기 그리고 연말까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해서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